안녕하세요. 마인디스트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업가가 되기 위해 저는 어릴 적 어떤 아이였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는 올해로 나이가 34살 그리고 현재 직원은 30명에 연매출 6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법인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도 두려웠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자극시켰던 상황과 누군가의 스쳐 지나갔던 말이 저를 여기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요했던 말들을 해드리기 전에 제 과거 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아이였는지 지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가난했던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5살이 되었을 때 달랑 5만 원 들고 누나를 데리고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가 30년 전이었으니까 아마도 1990년대였을 거예요. 어찌나 부모님이 시골이 싫었으면 서울로 그렇게 야반도주를 했는지 그때는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친할머니와 큰고모 손에 자랐습니다. 유치원 갈 사정도 안 되고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물고기 잡고 놀고 여름에는 매미 잠자리도 잡고 그리고 혼자서 야생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외로움도 느껴봤지만 혼자라는 사실에 그럴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엄청 개구장이었습니다. 같이 살았던 친척 형이 있었는데 그때 어찌나 틈만 나면 맞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서울로 너무 올라가고 싶은 저를 결국에 부모님이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식구가 단칸방 하나에서 살게 되었죠. 그때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으니까요. 그때 당시 저는 아버지에게 로봇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걸 알고 어린 마음에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문방구에서 훔쳤습니다. 역시나 걸려서 아버지에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 집안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하고 쓰레기통에서 과자 박스, 병뚜껑과 휴지 종이 속지 있죠.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로봇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락실에 가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 속에서 몰래 1,000원짜리 한 장을 훔쳐서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걸려서 아버지에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혁아, 너가 돈이 필요하면은 나에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왜 돈이 언제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와 하면서 그때서부터 구체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도 돈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몸집이 왜소했는 데에 비해 깡이 얼마나 셌는지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너무 괴롭히길래 저도 엄청나게 덤볐습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한 달을 덤볐더니 결국엔 친해졌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아이였거나 하지 않았고요. 나름 평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특별했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를 통한 상대방에게 모든 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저는 이런 게 궁금했던 아이였습니다. 내가
표정과 말투, 행동, 분위기, 모든 제스처를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 왜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분위기와 행동을 전해주는지가 궁금했던 아이였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관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궁금했던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같은 말을 해도 상대가 다가오는 게 전부 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에 뭔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친구들은 그때 당시 닌텐도 게임에 더 쏠려 있을 때 저도 물론 게임을 좋아했지만 오히려 그런 심리 게임이 저에게는 일상의 더 즐거운 낙이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유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웃긴 아이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좋은 타이밍에 알려주셨던 6하 원칙에 의거해서 말하는 방법들이 나름 습관이 되었는지 제 스스로가 설계적인 측면이 유독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그 궁금증,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전부 다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다 알았어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 스스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인칭으로요. 그리고 긴장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면 나를 바라보는 모니터가 끊기잖아요. 불편했지만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집에 오면서 미녀가 오늘 이런 행동은 아니었다. 앞으로 이런 행동 조금 더 조심히 하자라며 혼잣말로 충고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간순간 실수에 대한 마음의 장치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때서부터 저는 마음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눈치를 갖고 있었냐면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표정을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애매하게 뭔가 집중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저를 예의 없는 아이로 오해를 해서 말을 멈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집중하면서 눈치껏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심지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입장 바꿔서의 기준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거의 정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를 통해 제 스스로의 마음을 그리고 감정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주변에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심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게 본능적인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모든 것들이 제 스스로의 모니터를 보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이 아닌 중립적인 연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정하는데 제3자의 기준이 제일 정확한 법이잖아요. 이렇게 저를 3인칭으로 보면서 살아온 덕에 한쪽으로 쏠려서 고집스러운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고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했고, 물론 뭣도 모르고 욕심이 너무 커서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계기들이 항상 존재했고 저의 마음은 더 올바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서도 제 3자의 기준으로 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특이했고 특별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못 해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었고, 그리고 제가 현 시점에서 시간여행을 떠나서 알게 된 저의 소중한 인생의 자양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무난했던 중고등학교 이야기, 그리고 대학교, 사회에 나와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상황들,
다양한 이야기, 말들을 통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 지루했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마인디스트 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